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차례에 걸쳐서 들었으니까 네네. 역삼동에 대한 지역 정보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역삼동, 강남역 이 중심이 서초구와 강남구 그 인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를 같이 병행해서 개발 호재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자, 사실 역삼동 하면 우리가 이제 임차인 수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인구도 뭐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더 많은 인구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직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이제 있어지게 되면은 공실 위험이 없는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다 상생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역적인 입지를 이제 보자면 바로 이제 역삼역과 강남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하철 노선을 쭉 보자면 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신분당선이 또 바로 이제 대각선으로 있고요. 그리고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2호선 라인이 있죠. 그리고 분당선 라인 밑으로는 3호선 라인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마치 바둑판처럼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그만큼 어떤 그 교통 호재가 교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차병원 등의 그런 병원들이 굵직굵직한 좋은 병원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리하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보시면은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장 수요와 학군이 바로 강남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바로 이제 주위에 역삼중학교라든가 뭐 중앙사대부고라든가 휘문고 등이 질비해 있고요. 특히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질비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또 서울교대까지 이렇게 8학군이 질비해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근거리에 이 매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개발 호재는 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그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그 71만 평 정도가 쭉 지어지게 될 예정인데 인구만 해도 여기 참여되는 인구만 해도 한 120만 명 정도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그만큼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이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공실 위험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동대로 지하 중에 이제 3층에 통합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마련이 될 예정인데 GTX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강남 쪽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쭉쭉 인구 유입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A노선과 C노선, 즉 A노선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동탄, 그리고 C노선은 양재에서 수원에서 쭉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 통합 역사로 이제 이 지역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또 하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이제 쭉 이어지죠. 삼성역에서 이 일대만 해도 10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미팅이라든가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컨벤션이 같이 들어서는 국제교류, 특히 이제 그 2030 서울 플랜 중에 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첨단 지구와 더불어서 국제 업무 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105층 규모로 인해서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형성이 될 예정이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호텔 부지까지 이 역삼역 뒤쪽으로 해서 지어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시면 옆에 이제 서초 롯데타운이 있고 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신사옥까지 삼성 부지까지 이제 마련이 되면 이 건물에 있는 위치에 이렇게
쌍방향으로 서라운드로 개발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 특징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삼동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특징 중에 두 동짜리로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동짜리보다는 이제 두 동짜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는 설계 부분에서 인테리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적 장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 자체가 주차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차인들이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가 임차인들이 딱 봤을 때 주차가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9개 세대 중에서 24세대 정도의 주차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전용 면적 같은 경우가 12평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8평, 9평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는 부분도 메리트다,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3베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시감도 같이 엿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 냉장고가 풀옵션으로 지어진 부분도 굉장히 주변 시설과 더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준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 점정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간단한 이제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특히 공실 위험이 없고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영동대로 지하사업 등의 대형 호재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있는 곳에 인구 유입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서초구를 눈여겨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특징에서도 보면 12평 정도의 전용 면적 그리고 1대1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24세대의 그런 가능한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삼동 지역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이곳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면 될까요? 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요. 3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에 130만 원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의 이제 100만 원, 11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형성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세 시에는 5,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의 금액의 투자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강동구 천호동의 지역 정보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저희가 앞에 강의에선 서초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좀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네.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궁금증을 제가 이제 풀어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는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약간 주춤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그 순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10년 패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사실 작년이 이제 10년 정도가 됐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물론 이제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가 예단하거나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시세적으로 그런 차이들을 제가 표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강남구와 서초구 정도의 호재가 있는 곳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동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 쪽으로 이렇게 넓힌 지역이 바로 이제 강동구인데 왜 강남 4구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어지는가를 제가 하나하나 Y에 대한 부분을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자, 보면은 이제 위치가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한 4분 정도, 여기 구분다리역이거든요. 그래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보시면은 이제 5호선과 이쪽에 이제 5호선이죠. 그리고 8호선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쪽에는 바로 이제 잠실 생활권이죠. 잠실 생활권과도 인접해 있는 곳이고 특히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또는 여기 상일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일단 생활 편의 시설 자체가 영화관, CGV라든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아산병원이라든가 올림픽공원 그리고 위로는 또 광나루 한강공원까지 여러 가지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강동구 하면 또 재밌는 부분이 강남구는 뭔가 이제 휘황찬란하고 뭐 번잡하고 막 정신없는 느낌이라면 강동구는 뭔가 천혜의 그런 그 자연 느낌과 그리고 도시 느낌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밑에 보면은 또 올림픽공원도 있죠. 예, 그리고 위에는 광나루 한강공원이 같이 공존해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굉장히 쾌적하죠. 실제로 가보게 되면. 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인데 이 여기가 이제 2003년에 확정이 됐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나 재개발이 뭐 사업 시행 인가서부터 시작돼서 뭐 시공사와의 그런 싸움이라든가 조합원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7개 지역 중에 구역 중에 4개 구역만 촉진이 되고 있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여파가 서초동과 강남구 아까 말씀드린 그 여파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매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심장 프로젝트라고 써놨는데 바로 첨단 업무 지구와 고덕 업무 지구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상일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상박현대로 포진이 돼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천호 재정비 지역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고덕역 그리고 상일동역 이 3개의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강동구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개발 호재로서.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고덕역 같은 경우는 7만여 평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고 해서 2020년을 이제 목표로 내년이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첨단 업무 단지라고 해서 또 그 지역 역시도 이제 15년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해서 20층의 초고층 건물로 40여 개의 기업이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종합하자면 20조 원의 사업비와 그리고 10만여 명의 고용 인원이 창출되기 때문에 자, 아까 서초구 뭐라고 했죠? 그 고용 인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가 작용이 되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고 대국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로서 10만여 명의 고용 인원이 창출이 되면 또 이 옆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차인 수요를 풍부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면 이제 5호선 연장, 상일동에서 김포, 한강 이 지역도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5호선이 이제 연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9호선 같은 경우도 이제 3단계 같은 경우 작년 12월 달에 개통이 됐지만 삼전서부터 보훈병원까지 이렇게 또 연장 노선이 4단계, 5단계까지 이제 지어질 예정이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8호선 연장, 지금은 암사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바로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개발 호재로서 작용이 된다라는 점. 건물 특징으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자면 재밌는 거는 강남 4구 중에서도 최대 규모 단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2개 동 중에 168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눈여겨볼 게 바로 아파트식 지하주차장인데요. 전체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 특히 아파트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내 구림 유치원이라든가 또는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편의시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 특징으로 보자면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졌는데 베란다, 아파트식의 이제 베란다도 각 방마다 설치가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인덕션 그리고 수납 시설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마련이 돼 있다는 점. 특히 주차장이 1대1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차인 수요는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도 시세 차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간과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여기 일대가 2종 일반 지역도 아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제가 용적률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종 같은 경우는 200%인데 3종 같은 경우는 300%예요. 그만큼 나중에 재건축이 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점을 고지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뭐 팔아도 되고 아니면 쭉 갖고 있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정보부터 요약 정리까지 저희가 잘 일목요연하게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가격 전략이 이미 세워졌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2억 7,4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5,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2천에 80만 원. 다세대 주택치고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세 1,9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강남 4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천호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삼동 정보, 천호동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 보셨던 김기현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리죠. 만나보시겠습니다. 김기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사야 할 부동산,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3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으로 예약을 하신 이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부동산 클리닉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